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모델과 창의성을 탐색하는 기법으로서 마이클 포터라는 분이 주장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은 지속 가능한 차별성을 확립했을 경우에만 경쟁사보다 앞설 수 있다라고 주장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된 논점은 지속 가능한 차별성이 있는 모델을 한번 탐색해 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고객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한다라든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경쟁사 수준에 필적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아니면 이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에 따라 더 높은 수익성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 경영을 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려면 이 내용을 함께 먼저 살펴보고요. 기업이 경쟁 우위를 갖게 되려면 두 가지 전략을 함께 가져와야 될 것입니다. 원가 우위와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먼저 동일한 제품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 원가 우위 전략과 함께 또 경쟁사와 차별화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그 프리미엄을 제공할 수 있는 경쟁, 이것을 함께 모델로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의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방법과 세 번째로 이러한 창의성을 탐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죠. 먼저 비즈니스 모델의 매니지먼트에 4단계가 있는데요. 그걸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환경 분석입니다. 우리가 3C 분석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그 3C는 첫 번째, 커스터머, 두 번째, 컴퍼니, 세 번째, 컴피티터 되겠습니다. 즉, 고객과 회사와 경쟁사와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이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첫 번째 보고, 두 번째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텐데요. 우리는 이것을 STP 전략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객을 세그멘트해서 세분화하고 그 세분화된 고객을 타겟팅하여 그다음에 어떤 위치로 가는지 포지셔닝 전략을 함께 봐야 되겠죠. 세 번째는 이렇게 마케팅이 전략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4P 전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등의 이 네 가지 이니셜을 따서 4P 전략하고요. 이러한 것을 실행 및 평가할 수 있는 것까지가 바로 4단계 전략의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단계별 시장 기회 분석을 통해서 앞서 살펴봤던 여러 가지 3C 분석이나 또 기업의 분석, 여러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5가지 강력한 포스 모델, 그리고 3C, 그리고 수합 분석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석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마이클 포터가 얘기했던 5가지 force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우리가 산업 구조 및 매력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중요한 프레임워크로 일컬어지는 이 5 force 모델의 큰 아웃라인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산업별로 어떤 경쟁사 분석을 하는 것에는 이렇게 새로운 신입 또 신규 입점되는 기업의 경쟁, 그리고 공급의 경쟁, 또 수요의 경쟁, 또 대체제의 경쟁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이 내용들을 상세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베이직 프리미스에서 포터가 강조한 것은 5가지 포스는 산업의 구조를 결정한다는 거죠. 두 번째,
산업 구조가 결정되면 이러한 경쟁의 강도를 또 확대해서 결정할 수 있고, 경쟁의 강도가 산업의 평균 수익률을 결정함으로써 결국에는 산업의 매력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별 분석들 또 즐겨 또 자주 쓰는 산업들에 보게 되면 이러한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게 되는데, 다음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잠재적 기업 진출의 위협입니다. 예로서는 새로운 진입 장벽이 생기거나 또는 규모의 경제라든지 유통 경로가 새롭게 확보되거나 정책이 변경되면 이 잠재적 기업의 진출이 새롭게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위협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구매자의 교섭력, 이 바게닝 파워 중에 첫 번째 구매자입니다. 바로 소비자가 어떤 기호를 가지고 있고 가격에 얼마나 민감한지도 파악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는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만들어진다면 또 위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체품의 가격이 경쟁력이 더 높아지거나 효능이 높아졌거나 하게 되면 위협이 발생됩니다. 네 번째로는 공급자의 교섭력. 그래서 원료와 원가의 어떤 산업 성장률이 높아지거나 또 대체하는 품이 새롭게 개발되거나 또 그런 중요성이 높게 인식될 때 위협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기존 기업 간의 경쟁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라이벌 경쟁에서 산업 성장률이나 제품 차별성 인지도 또한 우리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으로서 분석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C 분석을 통해서 고객, 경쟁사, 그리고 우리 회사의 경쟁을 분석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고객과 또 기업과 경쟁사들의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과 회사 사이에서는 이 경영하거나 사업 환경의 변화, 또 변혁을 일으키는 힘들을 찾아낼 수 있겠고요. 고객과 경쟁사 사이에서는 우리가 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시장을 명확히 해야 되겠고, 고객 니즈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파악과 함께 또 우리 회사의 주 고객은 누구고 특성은 무엇인지도 명확히 해줘야 되겠죠. 경쟁사 분석에서는 주 경쟁사는 누구이고 그에 따른 강약점과 함께 시장을 선도하는지 추격하는지도 위치를 파악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분석을 통하는 경쟁사 대비 강약점, 당사의 사업 구조, 조직 체계 등도 분석이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압 분석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수압 분석은 SWOT의 이니셜이죠. 그죠? 스트렝스, 또 weakness, 강점, 약점, 내부적인 기업의 강약점과 함께 외부적인 환경 요인인 기회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들, 그 이니셜을 따서 수압 분석 이렇게 합니다. 즉 외부 환경에서 오는 다양한 기회와 위협을, 그리고 내부 환경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러한 수압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전략적 대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필 수 있는 SO 전략. 이 SO 전략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하죠. 두 번째는 강점은 가지고 있는데 위협을 회피할 수 있는 전략도 있다면 그것을 ST 전략으로서 보완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약점이 있다면 이 약점을 보완하고 기회를 살리는 전략을 함께 추진해야 되겠고요.
마지막, 약점과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약점을 보완하고 위협을 극복하는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이러한 4가지 전략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점에 따르는 SO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죠. 그 중에 제가 이번 시간에 했는데 욕실, 또 우리 집의 인테리어 뭐 이런 쪽 관련된 내용에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그러면 강점과 기회가 되는 요인은 시장 세분화에 적합한 제품 선호를 통해서 요즘 최근 건강과 위생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또 최근 코로나 상황에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고치거나 가정의 환경을 많이 변화시키는데 투자를 많이 합니다. 해외여행을 못 가는 그런 비용들을 우리가 뭐 보복 소비다 이런 표현을 써서 내 집, 가전제품 교체 이런 쪽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약점으로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강점에 대비해서 또 그 기능적인 약점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비대를 한다 치면 브랜드가 있는 비대 업체가 있는데 그 비대 업체 대비 후발주자는 어떤 약점이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래서 경로를 다변화하는 전략으로서 신경로를 만든다든지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파트에 입주할 때는 정해져 있는 그런 그 주방 업체라든지 또 욕실 업체를 통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만 또 이후에 내가 선호하는 모델이나 또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위협적인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투자 자금이 또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초기에 사업을 하게 되면 경쟁에 대비한 투자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또 그에 따른 장기적인 현금 흐름도 추정을 해야 될 거겠고요. 가장 위협적인 요인은 이 WT 전략에 표현된 것처럼 이 불확실한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책임 경영 조직이 필요한다는 거죠. 뜻하지 않게 뭐 뉴스에 나오거나 이런 내용들 보게 되면 이 인테리어 업자의 잘못이 아닌데 다른 건설사의 위기로 그 아파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역차별이 된다든지 또 간접 피해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차선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내용까지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창의성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따른 사례를 백남준 성공 사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그의 창의적인 예술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1932년 서울에서 방직 회사를 경영하는 부호의 아들로 태어난 백남준은 15살 때부터 홍콩과 일본을 거치며 공부를 했고 1958년 독일에서 존 케이지를 만나 크나큰 영향을 받습니다. In Germany, which was the center of not just avant-garde, but of intellectualism at that point. The US was not the cultural center yet. It was Europe. It was really, in those days, Germany and France. That were the cultural art centers. 1964년 미국으로 건너간 것은 그의 예술 세계 또 한 번의 도약의 계기였죠. New York was that kind of a place where they were so accepting of new ideas. And so New York became the world center for art. And Namjoon was one of the people who went there in 1964 and into this environment where they were very accepting and they applauded this kind of randomness. 그의 비디오 아트는 뉴욕에서 꽃피고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동양에서 온 전위 예술가 백남준은 50, 60년대 유럽과 미국,
첨단 문화의 세례 속에서 자신의 창의성을 마음껏 펼쳤던 셈이죠. 그렇게 그는 예술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만일 그가 계속해서 한국에 살았더라면 오늘날의 백남준은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So I think that's correct. If he was in Korea, I think he would not have developed the same way. I think he would not have met John Cage. He would not have been exposed to Fluxus. 20세기 세상의 중심은 미국이었습니다. 사람도 돈도 학문과 예술도 모두 미국을 중심으로 모이고 만들어줍니다. 세계 최상의 상품과 최고의 소비가 바로 이곳에 있죠. (20세기엔) 창의적 발명품 상당수가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잭슨 폴락과 앤디 워홀 등 새로운 예술 사조를 만든 인물도 모두 미국인입니다. 하지만 14세기에는 세상의 중심이 이탈리아였죠. 위대한 창작품들은 대부분 플로렌스를 중심으로 탄생했습니다. 왜 특정 시대, 특정 지역에 창의적 산물이 집중돼 있을까요? I think we all have the potential for creativity. Whether we choose to utilize it or not is a decision we make. But it's an interaction between us and our schools and societies. There's some societies in this world where creative people can be jailed or executed. So your ability to develop that creativity depends on the context in which you live. In our country, for example, Benjamin Franklin and Thomas Jefferson and those people, they may have been nobody because it wasn't ready for their particular kind of creativity. So the social thing matters too. 창의성 탐색의 방안으로서 첫 번째 전략으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원대한 꿈을 가지고 팀을 구성을 해서 창업의 여정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중요한 부분이라는 바로 사업을 실제로 시작해서 맞닥뜨리는 곳에 그 시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파악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 꿈을 이루어줄 곳이지만 바라는 대로 꿈이 이루어지는 어떤 판타지 세계에는 많지 않죠? 때문에 창업자, 즉 시장의 실체는 강한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창업팀만이 성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요? 소비자의 마음을 얻고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하면서 또 생존을 위한 수익원을 확보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전체장이 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장이라는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갖춰야 될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차별화되고 고객화된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창의성을 개발하는 이유는 바로 이 차별화와 고객화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런 최선의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에 맞는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발굴하는 과정을 거쳐야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아이디어 창출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생각만큼 녹록지 못한 게 또 우리의 창업 현실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대기업들도 항상 안주할 수 없고 또 신규 창업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각 구분별로 전략을 살펴보면 대기업 부분에서는 이제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존에 동원할 수 있던 투자 능력이 충분한 것을 활용해서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탐색, 발굴할 것이겠죠. 또 하나하나 따져볼 수도 있겠죠. 그에 반해 우리 신규 사업팀은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투자 여력이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업 전략을 이렇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독특한 컨셉이 들어있는 아이디어를 탐색, 발굴해서 사업 아이디어로 가설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업 분석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처음 필요한 것이 바로 아이디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탐색되고 발굴된 아이디어를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존 시장에 나와 있는 이 창업자들의 창업 분석, 또 전략을 수업하기 이전에 먼저 가설된 창업 아이디어를 먼저 검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창업자 팀이 자신에게 맞는 창업 아이디어를 탐색, 발굴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이에 대해서 딱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안으로서 제시를 해본다면 그동안에 이제 여러 경험과 실무를 바탕으로 창업 아이디어, 또 우리가 수업 중에 탐색, 발굴 프로세스를 해봤으니까 이를 통한 확산과 수렴의 두 가지 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때 효율적으로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즉, 이러한 확산과 수렴은 아이디어 탐색 발굴 단계를 연쇄적으로 진행하시면서 각각의 과정에 맞는 창의적인 발굴 도구들로 아이디어를 도출했을 때 가장 매력도가 높은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창업의 아이디어의 내용은 어디서 봐야 될까요? 바로 창업자 또 창업팀의 생각과 요구와 욕구가 아니라 바로 고객의 생각을 읽고 고객의 요구나 또 욕구를 만족시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창업에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설문조사를 해보면 단순히 이 아주 심플한 진리를 망각을 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것을 생각지 않고 내 생각을 앞서갔다는 거죠. 즉 창업자 본인들이 만족하는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에만 포커스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창업 아이디어를 1차적으로 탐색 발굴하는 현재 단계에서는 시장의 다양한 고객의 요구나 욕구를 구체적으로 조사 및 분석할 수는 없어요. 그러한 조사 및 분석도 불가하지만 니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확산과 수렴을 통해서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데이터를 끌어오셔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창업에 실패하는 요구 중에 아이디어에 대한 가설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시장 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한다면 아이디어 후보군을 찾은 이후에 수행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와 욕구는 보이는 요구와 보이지 않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유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창의성 탐색을 위한 것을 정리를 해본다면 기업의 사업 영역이나 선정된 사업에서의 경쟁 방식, 또 의사결정의 타이밍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것은 장소와 시기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다 원활히 활동을 할 때 가능한 거죠. 그럼 장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기업의 사업 영역을 결정하는 제품, 고객 믹스, 유통 채널, 시장을 면밀히 분석을 하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의 회사가 시기 언제쯤 성공적인 시기가 될 수 있는지는 전략 실행의 시기 판단으로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나가고 빠질 시기와 실행할 시기와 사업 전환의 시기를 명확히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이유에 세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적인 무기들을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경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가 경쟁력을 가지는 무기는 핵심 역량이 있다면 그것을 더 확산시키고 또 비즈니스 시스템이 차별화될 수 있는 인력, 그리고 영업활동, 그리고 각종 아이템들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